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시장이었냐? 먼저 평가를 좀 해보자면, 세력이 좀 과하게 밀어내는 시장이었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겠네요. 밀어내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뭐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 한국 맥널티를 현재 좀 물렸어요. 본의 아니게. 어, 일단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는데, 자, 이걸 하나 뭐 강의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응하는 거 물리긴 했지만, 자, 자, 이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들어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강한 수급을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은 근거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잘 흔드는 종목인 것을 알고 있어서, 네, 한국 맥널티는 잘 흔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격적으로 돌파를 잡기보다는 이것은 좀 밀릴 때, 근데 밀려도 또 추가로 밀릴 때, 이때 잡는 게 좀 괜찮은 전략을 좀 가져봐야겠다, 오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쯤에서 매수를 걸었는데, 제가 사실 깜빡 잊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깜빡 잊고 밥을 먹으러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체결이 됐죠. 체결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한참 뒤에 왔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저희 불찰이죠. 매수를 걸어놓고 깜빡한 거죠, 사실은. 매수를 걸어놓고 이제 이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뭐 30분 뒤에, 1시간 뒤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롱바디 음봉으로 떨어졌다면 곤란한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내가 살려고 하는데 롱바디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을 강하게 깨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체결이 보통 이제 좋은 자리라고 한다면, 체결이 되고 나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앞에 수급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서 깨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깨버리기 때문에 어 저기 이제 오를 가능성이 낮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롱바디 음봉이 나오면 오를 가능성이 낮아져요. 롱바디 음봉이.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롱바디 양봉은 좋은데 이렇게 추세를 깨버리는, 지지선을 깨버리는 롱바디 음봉은 절대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3%나 밀렸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장중에 보고 있었다고 하면, 깨버리는 순간 다음 봉에 살짝 반등이 나오죠. 이럴 때 팔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팝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단타하실 때, 이 롱바디 음봉을 맞는 경우가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1차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나올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냥 붙잡고 있으면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실 이렇게 밀지도 않아요.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지 않고, 밀린다 해도 여기서 보합을 주다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손실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양이 나왔다는 것은, 오늘 KC 코트레도 참 볼만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제가 확인하고 다른 종목들을 보니까 시장이 밀리나 보니까 같은 비슷한 시간대죠.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은 왜 나오는 거냐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오전장까지는 조금 봐줄만 했는데 오후장에서 급격하게 빼는 것을 보아하니, 이것은 세력들이 일부러 차트를 흔드는 것으로 해석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세력들이 좀 과하게 흔들어서 개미를 좀 쫓아내는 시장, 좀 압박을 주는 시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본의 아니게 갖고 있는 맥널티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갖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맥널티라는 거는, 이 종목은 지금 이슈가 잡혀 있는 종목이에요.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재료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시장이 회복세를 들어왔을 때 이 종목들 위주로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사실 손절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좀 운이 없는 날도 있거든요. 매매하다 보면 운이 없는 날도 있어서 뭐 손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 맥널티라는 종목 자체의 재료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번 더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오전까지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주면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크게 음봉을 맞아서 추락한 종목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뭐 계속 끌고 가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물을 한번 탄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 나오던가 해야 돼요. 어쨌든 뭐 저희 불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수를 해야겠죠. 예. 자, 지금 이 맥널티를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시장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압박을 주면서 강하게 밀어서 팔아버리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이제 이런 종목부터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이 그림이 나온 이상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맞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은 음봉이었다가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과 같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승을 마냥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상승을 주면은 좋긴 하겠죠. 왜냐면 오늘 밀렸던 종목들이 그 상승 회복을 해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낼 거면 빨리 보내서 그냥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세력들도 유리하거든요. 괜히 저렇게 한 번 더 흔들면 밑에서 또 한 번 호가를 또 먹으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건 좋지가 않아요. 세력들도. 그래서 본인들도 좋지가 않은 행동을 왜 하느냐? 그것은 개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나 외인이나 다 똑같아요. 자신들의 돈 외에 다른 돈들이 많이 투입됐을 경우에 세력들이 저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를 회복하던가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지금 굉장히 큰 이때였죠. 굉장히 커다란 이 물려 있는 이 매물대, 악성 매물대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때가 11일 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 위를 이제 들어와줬기 때문에 힘있게 들어와줬죠. 힘있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또 한 번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좀 단단하게 잘 올라와 줬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보름 정도인가요? 11일, 25일, 보름 정도 됐겠네요. 한 보름 정도를 돈을 좀 많이 쏴줬기 때문에, 주도주는 없지만 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 단계로 갈 수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조정이 좀 있었어요. 오늘도 약간 있었고 어제도 약간 있었는데 이게 크게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롱바디 음봉 있잖아요. 이런 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도주가 등장해줘야 됩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니라 좀 관심 있었던 종목 위주로 볼게요. 주도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세력들이 강하게 수급을 쏴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줄 만한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종목들이 상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종목들이. 자, 그럼 지금 보자고 하면 뭐 데브 시스터즈 게임 회사죠. 뭐 이런 회사가 사실 뭐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회사가 이 참 웃긴 친구긴 한데, 이 회사가 그 쿠키런 회사 아닌가요? 제가 얼핏 알기론 그 게임 회사인데, 맞죠?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단번에 급상승해서 올랐다라는 것은 이게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차트 모양이 늘 익숙한 그 모양이에요. 호재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리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재무 차트거든요. 데브 시스터즈. 근데 뭐 부채율은 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계속 적자 유지했고, 게임 회사가 원래 쉽지가 않죠, 운영하는 게. 규모가 그렇게 단단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13만 원을 갖다. 이거는 뭐 결말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좋지 않네요. 이런 모습 보니까 조심하시고, 그 외에 이제 오늘 좀 힘 들어왔던 종목들 보면은
뭐 저기 이제 정치 테마주 조금 움직였고 그 외에는 주목할 만한 주식이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없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권에서 한번 나왔던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뭐 수급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딱히 어떤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인 쪽으로 돈들이 이동하는 것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밤에 변동성이 좋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분께서도 이 섣불리 이제 매수 버튼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그러나 투자라는 거는 뭐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단번에 상승을 좀 넉넉하게 줬으니까 조정이 될 때 제일 이상적인 자리가 924거든요. 924 찍고 가는 건데 이 924쯤에서 좀 사보는 거, 종목을 살려고 한번 전략을 취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주를 하나 사긴 했거든요. 오늘 자동차주가 좀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또는 한 번 더 시장이 좀 압박을 주면서 밀어낼 때 그때 좀 담아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히 매력이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적극적으로 사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수급이 부재된 상황이 있으면 또 분위기 탈 때 돈들이 이동해서 시장을 또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마냥 물려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악재를 받으면 이제 투매가 큰 폭으로 나오게 됩니다. 매도 세력이. 그래서 그럴 때 또 시장이 큰 폭 하락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큰 음봉들 있죠. 이 음봉들이 언제 또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과 같이 이 저항이 묶여 있는 상황은 이런 음봉들은 얼마든지 출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장을 여러분께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왜 한 번 더 상승을 보냐면 사실 이 큰 그림을 좀 보게 됐죠. 큰 그림을 이전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 물량들을 지금 한 방에 뚫어줬잖아요. 누가 봐도 한 방에 뚫었잖아요. 이것은 세력의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어떤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현재 1차적으로는 자 1차적으로는 바이오가 이미 많이 해먹었고 바이오로 시장을 올렸고 그 다음 2차가 또 추가적으로 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죽어요. 2차적인 어떤 테마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될까? 아직까지 이게 부재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이오까지는 여기서 어떻게든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뒤로 2타 재료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는 일단 그 백신들이 나왔고 정리가 되어가는 수순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가 될지 아니면 정말 자동차주들이 될지 또는 다른 어떤 에너지 관련주들이 될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될지. 그래서 이 2차가 무엇인가 요게 저는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나올 거라고. 왜냐면 1차 나온 그림 봤을 때 2차가 안 나오면 세력들 입장에서 아깝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세력들이 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이 개미들을 작정하고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2차를 보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지금 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요.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반짝 어떤 그 영업이익 기대감은 나올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짝적일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돈을 풀어낸 것을 보거나 아니면 쉬는 국가들이 이제 재정 위기를 맞이하는 것들을 보거나 디폴트 사태가 나오는 걸 본다고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재무가 건전하지 못한 나라부터 차근차근 이제 밟혀 나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 규모가 약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순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이제 옥죄어 오긴 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2차적인 시장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수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 수급이 없으니까 어때요? 진짜 뭐 할 수가 없죠, 주식을. 주식을 뭐 이렇게 막 해서 이전처럼 막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다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은 세력들이 다 주도하고 사람들의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시장을 상승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력이 아니면 시장은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좀 이 시장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